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만 보고도 한 나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한민국의 하루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2025년 11월 26일. 달력만 보면 그냥 평범한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날 하루를 쫙 펼쳐보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기대감, 또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위협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한 국가의 하루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길잡이 삼아서 미래를 향한 희망부터 과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주도 발사체죠.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온 나라가 얼마나 뜨거운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누리호는 그냥 로켓 하나 쏘아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죠. 특히 이번 4차 발사는 이제 우리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성과 상업 발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험대였어요. 그렇죠. 모든 기술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를 조마조마하게 만든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우주발사체가 상층의 제트기류나 바다 위 바람 같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 앞에서 숨을 죽여야 했다는 점이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우주를 향한 기대가 한창 부풀어 오르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과거를 심판하고 또 현재의 외교를 만들어가는 아주 다른 두 개의 정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와, 이건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두 장면이에요. 한쪽 법정에서는 과거의 국가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다른 한쪽 공항에서는 미래를 위한 외교 성과를 들고 대통령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한 나라의 과거와 미래가 같은 날,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교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 열린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최후 진술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막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없다. 이 한 문장에 개인의 운명과 시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특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실용 외교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받았어요. 중동, 아프리카와 에너지, 개발 협력을 다진 건 물론이고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성과까지 가져왔죠.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국가적인 큰 이슈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동안 사회의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들을 노리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바로 최첨단 기술이 범죄와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네, 바로 이 숫자, 64억 원. 이게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사기 조직 하나가 무려 136명에게서 뜯어낸 돈입니다. 액수만 들어도 정말 충격적이죠. 기술 발전이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또 있을까 싶네요. 제2범죄 수법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통화, 또 조작된 목소리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서 돈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방식이었어요. AI 기술이 이렇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같은 날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건 이런 디지털 세상 속 위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공간, 바로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또 다른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포장물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당국은 이 두 가지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경고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사기와 바다에서 밀려온 물리적인 위협,
종류는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흔드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라는 점은 똑같았죠.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미래를 향한 도전, 과거사 정리, 현재의 외교,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회적 위협들까지. 이렇게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누리호가 품고 있는 희망, 재판이 주는 긴장감, 외교 무대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딥페이크와 마약이라는 2개의 새로운 위협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이 모든 게 단 하루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말 모순의 하루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하늘을 향한 기술적 희망, 누리호가 준비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기술적 공포, 딥페이크 범죄가 터졌잖아요. 또 국제 무대에서 빛나는 국가적 자부심, 바로 그 뒤에서는 어두운 사회적 위험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희망과 위기가 이렇게나 선명하게 교차했던 2025년 11월 26일, 이 단 하루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모여서 한 국가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